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KS 규격에 나와 있는 이제 치수 수치, 즉 치수 값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A부터 J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A 항목을 보자면 A 항목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의 길이 치수는 일반적으로 밀리미터로 사용을 한다. 그렇죠? 밀리미터 단위로 기입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단위 기호는 붙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표준 KS 규격대로 만들어진 도면은 어떤 단위가 안 써져 있더라도 항상 그 기본 단위를 밀리미터로 한다. 일단 이제 CAD를 한번 제가 가르쳐 보면은 항상 이제 도면에 이제 수치가 적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도면에 있는 수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먼저 얘기하는 단위가 1이라고 적혀 있으면 1cm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정정을 해드리죠. 센티미터가 아니고 밀리미터예요. 기본 치수는 밀입니다라고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센치를 기본 단위로 배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밀리미터, 솔직히 밀리미터라고 하는데 이게 밀리미터를 뭐라고 하냐면 미터 단위계라고 합니다. 즉 제일 처음에 이제 1 기준 치수 1이 정해진 거는 미터예요. 1미터가 기준으로 정해졌어요. 근데 이제 1미터는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이제 더 쪼개진 치수가 필요하고, 이제 미국 계열의 이제 숫자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1000단위입니다. 1000이 쌓이면 단위가 하나 바뀌어요. 그렇게 구성이 돼요. 그게 정확히 수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점, 선, 면, 이 세 사이클이 돌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부분인데, 점, 선, 면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세 사이클을 하면은 이제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1000으로 나눈다, 쪼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센티미터라는 단위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센티미터는 기본 단위가 아니라 센티미터 기준의 사이즈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 생활할 때 볼 수 있는 물건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특수하게, 이게 원래 1000단위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는 많이 사용이 되니까 요거에 대한 특수한 단위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센티미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센티미터가 기본 단위인데 왜 센티미터를 안 쓰고 밀리미터를 씁니까? 라고 막 성질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센티미터는 기본 단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일상생활에 그 센티미터로 정의할 수 있는 사이즈의 물건들이 많으니까 스페셜하게 만들어준 특수 단위지, 센티미터는 애당초 기본 축에 못 끼는 애예요. 별 외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 절대 센티미터를 기본 단위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기계 쪽이나 이런 설계 쪽을 다루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센티미터가 기본 단위라고 착각하고 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도면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센티미터 단위는 잊으세요. 그럼 뭔 말도 안 되는 단위를 사용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기본 단위는 원래는 미터고, 미터는 너무 크니까 그걸 쪼개가지고 이제 미리가 나오고, 미리를 또 1000으로 쪼개면 뭐가 되죠? 미크론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차까지 들어가게 되고 소수점 자리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결국은 미크론 단위까지 넘어간다. 이제 미크론을 더 쪼개면 이제 나노가 되고, 1000으로 쪼개면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어찌됐든, 자, 그런 단위가 이제 기본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항목은 이제 각도에 대한 겁니다. 각도의 단위에 대한 거. 제가 좀 훌쩍거려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갑자기 알러지가 심해져가지고 계속 콧물이 나고 있는데, 일단은 각도 치수의 수치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건 도 단위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기입하고 필요한 경우에 분, 초,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분초는 익숙하지 않을까요? 도는 익숙하죠. 그래서 이제 디그리 해가지고 이제 저건 익숙한데, 도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원으로 했을 때 원 한 바퀴를 360으로 나눈 게 이제 도죠. 그래서 이제 4분의 1을 90. 그래서 이제 90이 4개 모여서 360도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나눈 건데, 이제 360을 나눠서 이제 1도가 나오고, 1도를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느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도할 때 소수점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 1도를 10으로 나눠서 쪼개는 거고, 이제 분과 초는 뭐예요? 1도를 60등분을 하는 거예요. 1도를 60등분하면 분이 되고, 그 60등분한 것 중에 1을
또 60등분을 하면 초가 된다. 즉 분초를 사용을 하는 거, 소수점을 사용하지 않고 분초를 사용하는 건 좀 더 각도를 미세하게 쪼개겠다라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럼 소수점을 많이 내려가면 되지. 근데 소수점을 많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치수가 너무 길어지니까 분초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이제 요새는,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을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도분초를 잘 쓰지 않습니다. 예, 도분초, 그러니까 분초죠. 예, 도는 늘상 쓰는 거니까 분초를 잘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고, 혹시라도 이제 요 분초를 표시해 주는데 뭐 각도기호 도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실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동그란 이제 속이 비어 있는 원 형태로 조그맣게 이제 첨자식으로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분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콤마라고 하면 되겠죠. 따옴표라고 하겠죠. 근데 따옴표는 따옴표 하나짜리니까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이제 2개짜리가 큰 따옴표. 이렇게 기입을 한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가 분이고 이제 큰 따옴표가 초다. 혹시라도 이제 내가 작성한 도면이 아니라 다른 도면에 저런 게 보인다고 한다면, 도분초를 했구나. 그리고 이제 이 분은 1도를 나누기 60 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초는 분을 나누기 60인 즉 1분이죠. 1분을 나누기 60을 해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은 이제 결국은 뭐가 돼요? 1도를 나누기 66이 36이니까 360으로 나눠준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도를 360으로 또 나누는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디그리 단위 계가 분초를 사용하게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원 한 바퀴를 360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값의 1을 또 360으로 나눈 게 이제 도분초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더 미세하게 쪼개기 위해서 이제 저런 걸 사용을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요새는 분초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표현일 때 이제 90도 써주고, 이제 우리가 소수점 쓸 때 24.5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분초를 사용하면 8도 26분 5초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라디안이라든가 뭐 특수한 단위계를 쓸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라디안 단위계를 사용을 한다. 라고 이렇게 뒤에 RAD라고 붙여줘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안이라든가 저런 개념은 이제 앞에 제가 이제 캐드 기본 할 때, 치수 단위 설정하는 쪽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쪽 가서 보고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것까지 얘기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제 치수 요 케이스 교육에 대한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1시간이잖아요. 너무 기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라디안이 어떤 개념이다, 그라디안이 어떤 개념이다, 그런 것들은 제가 앞에 치수 단위 설정하는 쪽에서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 항목이죠. 그래서 치수 수치의 소수점. 소수점은 요거 중요해요. 아래 점으로 하고. 우리는 소수점을 점으로 표현합니다. 네, 점으로 표현해요. 가끔 가다가 도면에다 이거 콤마로 표시한다. 이 캐드의 기본이 콤마잖아요. 캐드의 기본이 콤마인데, 콤마로 표시하는 게 있는데, 이거 케이스 교육에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난 콤마를 쓰고 싶어, 소점을. 그러면 이제 굳이 박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도면에다가 소수점을 콤마로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왜 콤마로 쓰냐고 물어보면은 하는 얘기 그렇습니다. 점으로 찍으면 도면으로 이게 출력을 했을 때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점을 잘 못 본다. 작아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아예 말이 안 되는 거냐. 점으로 표현해주면 이제 잘 못 볼 소지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도면을 보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이런 변명을 하는데, 이거를 못 보는 경우보다, 점이 작아서 못 보는 경우보다 얘는 더 위험해요. 왜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1000단위 9분자로 뭘 해줘요? 콤마를 이미 써요. 다른 용도로 콤마를 써요. 쓰는데 이걸 소수점으로 쓰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1.000이라는 거야. 아니면 1000이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나 이거 1000이라고 읽을래. 그럼 1000이고, 어떤 사람은 난 1.0000이야. 이렇게 읽을 거면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니, 천 단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천 단위를 구분하는 구분자를 이렇게 콤마로 쓰는 나라에서는 절대 도면에다가 소수점을 콤마로 쓰면 안 돼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대놓고 도면 잘못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나중에 도면 잘못 봐가지고 불량 나서 이걸 1mm로 제작해야 되는 걸 1000으로 제작을 했어. 그러면 이제 가공업자가, 야, 네가 1000 적어놨잖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1000배가 크게 제작이 된 건데 재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러면 도면 그리는, 아, 뭔 소리야. 난 너 소스 좀 잘 보라고 콤마로 써준 거지. 그럼 가공작업자가, 어이, 고마워.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콤마는 천 단위고 문자지. 네가 잘못한 거지. 야, 이 돈 네가 다 물어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거 콤마 이게 제가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일부 자격 시험에서 콤마를 소수점으로 쓰고 있는 자격 시험이 있는데 어 이 자격시험 문제 처음에 구성하신 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KS 규격에서도 아래 점으로 하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거를 이렇게 이 케이스 괜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천단위구 문자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소수점을 콤마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멈추세요. 멈춰. 그리고 이제 건축 쪽 가면은 이제 천 단위가 많이 나오죠. 건축 쪽은 천 단위 문자를 콤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소수점을 콤마로 쓰시던 분들은 건축 가시면 이제 헷갈려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사이를 적절히 띄우고 이제 그 중간에 쓴다. 아래 점을 하고. 당연히 점은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숫자 사이에. 소수점 앞에 자리하고 소수점 뒤에 자리 사이에 쓰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를 뭘 적어놨는지 모르겠고. 또한 이제 치수 숫자의 자릿수가 많은 경우 쉼표를 붙이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천 단위 구분자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천 단위 구분자를 콤마로 쓰잖아요. 콤마로 쓰다 보니까 천 단위 구분자를 콤마로 쓰는 거랑 천 단위 구분자를 소수점을 콤마로 쓰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야, 혹시라도 천 단위 구분자를 네가 콤마를 붙여버리면 저걸 소수점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쉼표 붙이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콤마를 쓰지 말라 이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소수점을 쓰겠다고 콤마를 쓰시는 놈들은 이거는 분들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 놈들은 미친 거예요. 대놓고 도면 잘못 봐라. 내가 너 엿먹여줄게. 라는 마인드로 도면을 그리는 사람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 그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천 단위 구분자로도 콤마를 붙이지 말라고 케이스 규격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저것 때문에 도면을 잘못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면 분량을 야기하는 행위니까 피하세요. 그리고 이제 일부 자격증 시험 저거 콤마 쓰고 있는 자격증 시험들 뭐 제가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그 출력된 거 보면은 PDF 파일 보면은 점 구분하기 힘드니까 그거 점 구분해서 못 본 거는 그 학생이 도면을 대충 본 거예요. 학생 잘못이고 그렇게 도면 대충 보는 사람들은 자격증 시험에서 감점 당하고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도면 자격증 시험 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도면도 꼼꼼하게 보지도 않는 그런 애들을 왜 합격시켜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니까 그런 애들은 떨어지는 게 맞아. 그거를 응시생을 배려한다.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자격증 시험은 절대 응시생을 배려해서는 안 돼요. 냉담하게 시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별력이라는 게 생기고 제대로 된 도면을 보고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 합격한 애들이 그렇게 엉터리가 많지. 그런 애들이 합격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 괜히 진짜 제대로 공부해서 자격증 합격한 사람까지도 같이 낮게 취급받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요. 절대. 그 다음에 이제 D항목. 치수 기입은 특별히 지정한 이제 누진 치수 기입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이제 따른다. 다음에 이해한다라고 했죠. 누진 치수 기법은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설정 또 바꿔요. 이제. 이거 해주려면 여기서 바꾸지 말고 그냥 하죠. 그냥 한꺼번에 가죠. 나중에 바꾸는 걸로. 이런 식이죠.
일일이 바뀌어. 글자가 저쪽으로 가는 건 마음에 안 드는데. 글자 위치는 옮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화살표 쪽으로 좀 옮겨줘야죠. 안 그러면 이제 가운데 오면 안 돼요. 바꾸고 갈게요. 치수 설정을 바꾸고 가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해주려면 이제, 어, 선에서 기준선 간격을 0으로 다시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기호입 화살표에서 첫 번째 화살표를 원점 지정자로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화살표는 화살표로 넣습니다. 닫고 체험으로. 그 다음에 문자 정렬이죠. 그래서 수평 정렬을 중심이 아니라 이제 보조선 2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인. 그 다음에 닫기.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DLI. 그래서 이제 여기 원점, 여기가 기준점에서 여기까지 값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기입하죠. 그래서 뛸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하나, 둘, 세 개 정도 들어가게 이렇게 띄워준다. 문자가 3개 정도 들어가게.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문자 높이 2.5를 썼으니까 10mm를 띄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기입할 때 이렇게 안 하고 요걸 이제 여기서 딱 내려놓고 요 점을 잡고 10mm 이렇게 다시 옮겨줘요. 옮겨주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저거 하면은 일부 강사님들이 뭘 그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글자 3개 들어가는 거 눈대중으로 해도 어느 정도 맞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느 정도 맞긴 한데 도면이 깔끔하지 않아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강요는 안 하겠는데 저처럼 정확한 치수로 딱딱 맞춰라 뭐 이런 건 강요는 못 해요. 왜냐면 실제로 실무에 가도 대충 놓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같이 이제 미친 척하고 이제 저렇게 놓는 사람보다. 왜냐면 작업 속도가 빠르니까. 빠르고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많은 분들이 많은데 도면이 깔끔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경력이 오래돼가지고 눈대중으로 대충 해도 거의 치수가 거의 맞아. 거의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눈이 좀 민감하신, 도면 보는데 눈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그거 상당히 거슬립니다. 그 도면이 이렇게 거슬리게 보이기 시작하면 치수를 잘못 볼 확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불량이 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도면을 깔끔하게 못 그린다는 것 자체는 이게 뭔 대수야 표시 표현된 정보가 정확한데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도 없는데 빨리 작성을 이렇게 작성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 자기는 뭐 가공자를 배려를 했다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도면을 보는 사람 배려 안 한 거예요. 도면을 최대한 깔끔하고 정확하게 구성을 해줘야지 배려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걸 치수랑 항상 저렇게 맞춥니다. 그 다음에 이제 DCO, DCO가 이제 DBA죠. DBA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은 이제 여기를 찍어주면 여기까지. 요 기준에서 여기까지 누적 치수가 28이다. 저 여기까지 누적 치수가 49고 여기까지 누적 치수가 57이고 여기까지 누적 치수가 78이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누적 치수가 95고 여기까지 누적 치수가 106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누진 치수 기법이다. 근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얘는 빼고 누진 치수 기법은 빼고 나머지 치수에 대해서 치수 설정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다시 선에 와서 이제 얘는 다시 7로 바꾸고 거덜표에서 닫고 체험으로 다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문자에서 이제 중심으로 다시 바꿔주고 확인. 그 다음에 닫기. 자, 이걸 빼고. 자, 첫 번째 항목을 보죠. 치수 수치는 수평 방향의 치수선에 대해서는 도면의 아래쪽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수평 방향.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치수선에 대해서는 도면의 오른쪽이라고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케이스 규격에 있는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거가 보는 사람이 모두 다 저게 뭔 말이에요. 왜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읽을 수 있도록 치수 값을 읽을 때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읽는 방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쓰는 이제 수평하게 쓰는 글자를 얘기해요. 뭐 1, 2, 12 이렇게 쓰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이라는 거는 밑에서 읽는다는 거예요. 1, 2 이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글자가 이렇게 아래쪽에서 읽게 요걸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수평 방향의 치수선이 수평 방향이래.
수평 방향이면 치수선이 이렇게 놓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화살표 붙은 게 치수선이래. 지금 보면 수평 방향의 치수선이래매. 얘래매. 얘 치수를 이렇게 적는다고? 아래에서 보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수직 방향의 치수선이래. 그걸 오른쪽에서 읽을 수 있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기입한 치수선을 이렇게 읽게 해준다고? 이게 뭔 말이야?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한참 얘기가 뭔 소리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딱 했는데 얘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평 방향의 치수선에 대해서 이제 라고 했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요렇게 치수를 기입을 하고 이렇게 치수선을 바깥으로 빼잖아요. 뺄 때 수평하게 빼는 치수는 이 얘기는 수평 쪽으로 빼주는 치수선은 즉 결국 수직 치수선은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니까. 수직 치수선은 도면의 아래쪽에서 위로 읽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10% 하면 이제 글자가 하나니까 좀 애매하니까 읽는 순서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요렇게 해서 수평으로 빼가지고 배치하는 치수는 배치라는 말이 빠져 있어. 수평하게 빼서 배치하는 치수는 아래에서 그러니까 여기 1이잖아. 2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있는 방향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서 수직 방향으로 빼주는 치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수 값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줘라 라는 얘기인데 이 말을 이따구로 적어놓으면 어쩌라고 도대체 이게 처음 글 쓴 사람 누구야? 한 대 때려버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경사방향의 치수입니다. 경사방향의 치수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기입한다. 뭔 얘기야? 즉 경사방향으로 있는 것도 이거랑 같은 개념을 적용을 하라예요.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경사 있는 쪽 갈게요. 이제 경사하면은 이제 이거잖아요. DAL.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빼는 건데 이게 오른쪽으로 뺀 거야? 위로 뺀 거야? 수평하게 뺀 거야? 수직하게 뺀 거야? 애매한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하라는 거야? 그렇죠? 경사방향 실수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기입한다. 뭐 어쩌라고? 우쩌라고? 얘가 위야? 아니면 이게 수평이야? 수직이야? 경사인데 이렇게 적어놓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애매한다.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경사에 대한 치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 수치는 치수선의 위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기입한다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건 이제 이렇게 기입하면 치수선이 이렇게 있으면 치수선의 상부, 위쪽으로 약간 하부를 띄워서 띄우는 간격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치수 규격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했었죠. 전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치수 KS 규격에 따른 치수선의 이제 규격들 요거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5 할 때는 이제 여기 높이 같은 경우 0.5, 그래서 2D 정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띄워주는 게, 요 외곽선에서, 중심선에서 하면 3D가 돼야 됩니다. 3D.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 중심으로 3D 그냥 3D 띄워주면 될 것 같아요. 3D 띄워주면 돼. 0.25. 그래서 0.75 정도 띄워주면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요렇게 띄우란 얘기, 하부 치수선하고 딱 겹치지 않게 하부를 띄워서 이게 치수선의 위쪽으로 기입을 한다. 근데 이제 위쪽이라는 말만 쓰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직하게 돼 있는 치수 같은 경우는 위가 뭐 여기가 위야, 여기가 위야, 뭐 이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글자를 이제 우리가 저렇게 수직하게 됐을 때는 치수를 어떻게 읽어요? 이 방향으로 읽는다, 그렇죠? 이 방향으로 읽는다. 그렇게 되면 치수의 위는 당연히
이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수직하게 기입되는 치수는 치수의 위쪽이 어느 쪽? 왼쪽을 바라볼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왼쪽을 바라볼게. 그래서 수직한 치수는 항상 왼쪽이 되게, 수평한 치수는 항상 위쪽에다가 치수를 기입을 해준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좀 정의해 줄 필요가 있는데, 명확하게 좀 정의하자고 이렇게 대충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 수치는 수직선에 대해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여 약 30도 이하 각도를 이루는 방향으로는 치수 기입을 피한다. 요거에 나오죠. 이제 각도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라인으로 여기서 수직선을 하나 긋게요.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30mm 정도의 수직선을 하나 긋고요. 여기서 R5. 여기서 요점을 찍고 복사 C. 그 다음에 30. 이렇게 30도. 30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직선에 대해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지금 요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30도 이하 각도. 수직선에서니까 기준이 요 사이, 요 각도로는 치수를 기입하지 말아라. 기입을 피한다라 그러잖아요. 기입하지 말아라. 즉,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럴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점점 수직선에 가까워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수직선에다가 치수를 기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얘하고 방향이 반대죠. 근데 요 사이로 가면은 이게 점점 복사 C로 갈게요. 여기서 1도만 틀게요. 1도. 복사 C를 해주고 1도. 아이고, 복사 C를 안 했네. 찍고 복사 C를 하고 1도. 1도 튼 거예요. 1도. 이렇게. 그럼 이때 기입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아이고, DAL 했구나. DAL이랬네요. DAL로 기입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 요거. 야! 얘가 1도 기울었는데 네가 눈으로 봤을 때 저게 수직선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 수직선처럼 보이잖아. 근데 왜 얘는 이 방향이고 왜는 얘는 이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요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도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요거 가지고 시비를 되게 많이 걸어. 야, 수직은 왜 이렇게 기준이라고 했는데 왜 얘는 이렇게 가? 이거를 이제 하니까 이런 이제 논란이 많으니까 요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요 30도 사이에서는. 그러니 예, 요 30도 사이의 치수 기입을 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에요. 도면상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각도가 나왔어. 그럼 기입해야지. 이 각도에다 그 길이를 기입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말 같지 않은 얘기. 그러니까 이게 말 같지 않은 얘기라는 걸 아니까 기입을 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도형의 관계에서 기입해야 되는, 즉 어쩔 수 없이 이 각도가 나오면 기입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치수 위치에 따라 혼동되지 않도록 기입을 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형상이 나오면 기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앞에 거 기입을 피한다라는 게 왜 나왔냐면 얘는 솔직히 말하면 요 길이 치수가 아니에요. 자, 얘는 반지름 또는 지름 치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30도 구간에 기입하지 말라는 거는 이 반지름 치수를 요 안에다 넣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까지 이렇게 기입하지 말란 얘기. 이거 가지고 태클 거니 이 사이에서 야, 반지름 치수 기입하는데 꼭 이 사이에 기입할 필요가 있어? 야, 여기다 기입해줘도 되잖아 이렇게. 근데 여긴 피해 좀 이라는 거고,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건
도형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기입하는 경우, 지금 뭔 얘기냐? 도형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렇게 기입하면 좀 애매하잖아.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입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권장 안 해요. 이런 경우도 치수 보조 손을 써서 이렇게 기입해라. 웬만하면 이 구역에 넣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지금 형상상에 어쩔 수 없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반지름 치수를 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은 이 선의 길이를 기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선의 각도에 맞춰서 기입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기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이제 맞물려가지고 1번하고 3번하고 맞물려가지고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치수 각도에 따른 치수 문자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가지고 태클 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수직선에 거의 가까운데 누가 봐도 얘가 글자가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읽어야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구분할 때 여기 케이스 규격에서 정의를 이상하게 내려서 그래요. 이 경사방향의 치수에 대해서도 2에 준하여 기입한다. 이딴 식으로 적어놓으니까 사람이 헷갈리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저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수평선, 수직선을 그어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서 선이 조금이라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만약에 이제 수직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가 그린 형상이 좌상 우하다. 이렇게 간다. 라고 하면 어디가 글자의 위쪽이냐? 이쪽이 항상 위쪽. 무조건. 얘가 수직선에 가까워도 수직선에 가깝게 이렇게 구성이 돼도 항상 조금이라도 수직선에서 이쪽으로 기울어졌다. 플러스 방향이 Y축의 플러스 방향이 이쪽으로 기울었다. 즉 이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좌상 우하라고 하죠. 좌상 우하다. 형상이 좌상 우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요 사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위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치수를 빼면 이렇게 또는 반대로 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위니까. 그리고 만약에 사선을 조금이라도 수직선 기준으로 우측으로 기울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이쪽이 위인 거예요. 왼쪽이 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이렇게 써주면 되지. 좌상 우하 아니면 우상 좌하. 이렇게 되면 좌상 우하의 경우는 우측이 선을 기준으로 우측이 무조건 위. 그렇죠? 그리고 우상 좌하 같은 경우는 좌측이 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좀 재채기를 했는데 알러지가 나아지질 않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표현 안 해주고 이렇게 애매하게 써놓고는 사람들을 막 싸우게 만들어 놓고 있어. 케이스 교육이. 저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주는 게 케이스 교육이 해야 될 역할 아닌가? 근데 저렇게 애매한 말 적어놓고 오히려 이제 싸움을 부추기고 있어요. 니들이 이해 못한 거야. 해석을 잘 못한 거야. 막 그렇게 하고 내깔겨 두죠. 저런 식으로 이제 규격 관리하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거시기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치수 방향성에 대해서 혼란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기울어져가지고 이제 위아래가 어차피 선이 0.1도라도 기울게 되면 이제 위쪽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좌상, 우하 그런 경우 무조건 오른쪽이 위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상, 좌하가 되면 무조건 왼쪽이 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하나 빼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설명을 빼뜨렸죠. 중요한 거 이거 치수선의 중앙에 지시하는 것이 좋다. 치수 값은 이제 위쪽으로 기입하는 거. 제가 위쪽만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치수 값은 항상 중앙, 전체 길이의 치수선의 정중앙에 기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것도 내용이 같이 있는데, 저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른 거 열려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깜빡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2죠. 치수 수치를 나타내는 일련의 숫자. 일련의 숫자는, 도면에 그린 선으로 되지 않는 위치에 지시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죠. 도면에 이제 분할되지 않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지름 치수를 여기다 기입을 안 하고, 이 안쪽에 빈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다 이제 이렇게 기입을 한다. 근데 요 치수 문자, 이게 2랑 8에 선이 걸치진 않았는데,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모르겠지만, 치수 사이에 이제 선이 걸쳤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요 PCD도 혹시라도 이제 안쪽으로 들여보면은, 얘는 D자가 딱 걸치죠. 이건 정확하게 문자가 걸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글자의 위치를 이제 여기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은 중앙인데, 중앙에 놓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앙에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글자를 옮겨주면 돼요. 그렇죠? 글자를 이제 한쪽으로 쏠아주면 돼요. 쏠아주면 이제 안 되는 거냐? 아니요, 돼요. 쏠아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치수선, 치수 문자가 중요하니까, 여기 있는 중심선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로, 여기서부터, 요 정도 되게,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치수 문자예요. 여기 있는 외형선보다도 치수 문자가 우선이에요. 만약에 이제 치수 값이, 아이고, 안 들어가네.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외형선보다도 치수 문자가 더 우선입니다. 이렇게 기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끊어주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끊어주기 싫으면 옮겨라.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돼요. 옮기든가 끊어주든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내용은 일련의 숫자는 도면에 그린 선으로 분할되지 않는 위치에 놔야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선을 끊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위치를 옮겨주고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겠죠. 배치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끊어주는 편이에요. 굳이 치수 문자의 위치를 높이지 않아요. 왜냐면 시인성 자체가 저 중앙이면 중앙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끊어주는데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선이 이게 하나면 되는데 두 개로 분할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선을 두 개로 분할시키지 않아요. 다른 걸 이용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치수가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무에. 어. 솔직히 실무에 게으르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두면 치수 기입을 해버리시는 분들 계세요. 되게 많은데 이렇게 기입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실무에서는 옮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선을 이제 끊는 건 싫거든요. 근데 끊는 건 저도 싫어요. 근데 선생님은 끊어서 표현한다며요. 저는 이 선을 끊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치수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을 눌러요. 이렇게 뜨죠.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문자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채우기 색상. 문자의 첫 번째 채우기 색상이 있는데 이게 없음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배경으로 놔요. 자, 이 선은 선택해보면 하나예요.
선택해보면 요 가운데 요 점 들어가 있는 거 나오죠. 근데 없어요. 그리고 얘를 옮겨요. 치수로 옮겼어 내가. 그럼 옮겨진 데서 가려져요. 숨은 선이 있는 데까지 옮겨볼까요? 숨은 선도 가려져요. 이 선은 안 끊겨 있어요. 이래요. 근데 이런 이제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 이걸 왜 안 쓰냐 이거지. 왜 안 쓸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이걸 설정을 잡았잖아요. 근데 저 딤 업데이트 쓰시는 분들 계세요. 딤 업데이트 쓰시는 분들은 이 치수에다가 이제 다른 치수 설정을 업데이트로 덮어 씌우잖아요. 그러면 저게 사라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선과 치수 문자가 다시 겹치게 되죠. 그래서 저 기능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저 기능을 써가지고 저걸 해버리면 되게 싫어해요.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무식하니까 유식한 사람 방식이 싫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왜 불편하게 동물을 그렇게 만드냐고 얘기하는데 불편한 게 아니라 네가 불편하게 쓰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불편하게 쓰고 있는데 네가 불편하게 쓴 거고 네가 무식하게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불편한 거는 캐드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 위치를 옮긴다든가 그런 수작업을 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차라리 자기가 몸위로 고생하는 게 낫지 머릿속에 하나가 더 들어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때려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발전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이 작업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니까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기왕에 우리가 캐드를 사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제 대부분 이제 요 배경 기능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캐드는 이제 옛날에 손재도 하면서 캐드 처음 도입되면서부터 이제 사용한 사람들한테 배우고 이어왔는데 문제는 옛날에 이제 처음 캐드를 교육했던 분들은 이 기능을 몰라요. 왜냐면 처음에 저 기능이 없었거든. 처음부터 있었던 기능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되고 이제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고 이제 그게 도면 작업하기 좀 편하라고 추가가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예전에 방식대로 하던 사람들이 그거를 개선해서 익혀가지고 이제 이런 좋은 기능이 추가됐어 하면서 그걸 학생들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선생들이라는 것들이 조금 게을러요. 그래서 뭐 바뀐 거를 새로 습득을 해가지고 바뀐 방식으로 교육하는 걸 되게 싫어해. 그냥 자기가 알던 것만 교육을 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 좀 선생님 좀 때려쳤으면 좋겠는데. 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아직까지 뭐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됐고 이 기능이 어떻게 사용하면 편하고 그런 걸 계속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내가 알던 것만 가르치면 되지 왜 새로운 걸 가르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강사 중에. 강사뿐만 아니라 학교 교수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고리타분하게 옛날 방식으로만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실무에 가보면은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거야. 왜? 다 그 강사들한테 배웠거든.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왜 이거 안 쓰지? 이거 생긴 지 한참 됐어요. 이 기능 생긴 지 배경 넣는 기능. 한참 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저걸 가르치는 강사를 못 봤어, 내가. 그러니까 저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어떤 형상에 치수가 겹칠 때 그 처리하는 걸 겁내지 마라. 그냥 단순하게 옵션 하나 세팅해 주는 걸로 편하게 세팅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선으로 분할되지 않게 치수선을 배치하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수 수치는 선에 겹쳐 기입하지 않아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이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지선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겹치는 경우 지지선을 사용해라. 지지선에 대한 방식은 저 예전에 이제 연속 치수 기입할 때 했었죠. 공간이 좁으면 이제 지지선을 빼줘라.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게 요거죠. 지지선. 그냥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해줘라는데,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제가 말한 것처럼 배경으로 설정해주는, 부득이한 경우 배경으로 설정해서 형상선을 끊어주는 쪽이 좀 나아요. 이게 이제 케이스 규격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이게 손제도 때예요. 손제도 때. 요것들은 손제도 때에서 바뀐 게 아니에요. 손제도 때 하면은 이제 저 부분 선이 그러니까 기왕 치수 기입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랬던 외형선을 좀 끊어줘야 되면 거길 이제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우고 치수를 써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지선으로 빼라. 이미 다 그려놓은 거니까. 왜냐면 수작업으로 우리가 도면을 빌 때는 지우는 것도 일이에요.
지우개를 지우다가 잘 안 지워져 잘못 지우면 어떻게 돼요? 종이가 찢어져요. 종이가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처음 다시 그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캐드처럼 그냥 이레이저가 쉬운 게 아니라고. 실제 손재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요새 해보신 분들이 없겠지만, 저는 해봤어요. 어, 그럼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 같잖아. 생각해보니까. 아씨,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 손재도 해봤는데, 이 지우개로 그린 선 지우다가 도면 찢어먹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 찢어먹어지면은 처음부터 다시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예전에 손재도 할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되게 민감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제도 방식이 컴퓨터에서 캐드로 그리고 있는데 저렇게 뭐 어디 일부를 끊어주고 뭐 잘라주고 지워주는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과감하게 해. 그래서 이게 너무 이런 옛날적인 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치수 수치는 치수선이 교차하지 않는 위치에 기입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치수 기입할 때 이제 요 원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원래 이제 기준대로 하면은 원래 치수를 한쪽에 몰아서 기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치수 보조선,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치수 문자를 가로지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저렇게 가로지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이쪽이 더 보기가 나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보기가 낫고, 이제 이렇게 해줘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을 딱 누른 다음에 여기서 문자로 와서, 그쵸? 배경으로 놔요. 배경으로 놨는데, 자, X도 닫고, 그 다음에 ESC 눌러보면, 선생님, 배경으로 놨는데 안 그려져. 요, 갖다 대보면 저렇게 파란색 사각박스 나오면 배경 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치수 먼저 기입했죠. 이거 나중에 기입했죠. 얘가 위에 있어요. 얘 순서만 바꿔주면 돼. 그럼 이 치수를 뭐예요? 이 치수보다 위로 올려주면 돼. 자, 여기 위로 이제 그려진 순서를 바꿔주는 명령이 뭐냐? 앞에 이제 명령을 했을 때 들어오고 오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단축키는 DR이죠. DR 하고, 여기 있는 세 개의 치수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얘를 뭐예요? 객체 앞으로, 지금 앞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앞으로. 앞으로니까 F. 옵션에 앞으로 써있죠. F라고. F. 해서 엔터. 쳐주면 싹. 그러면 이제 이 치수의 위치를 바꿔도 끊어진 게 따라오고. 실제로 이 치수는 안 끊어진 거.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이런 편한 기능을 익혀두면,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하는 것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 왜? 이렇게 돼. 얼마나 자유도가 높아. 이 자유도가 높은 이런 기능들은 왜 굳이 안 가르쳐 주냐고, 강사님들이. 물론 이제 저 기능을 가르치는 강사님이 요새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제가 초반에 강사 생활 초반에 할 때는 저 가르치는 강사님이 진짜 못 봤어요. 진짜 없었는데 요새는 조금씩 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다 저 기능 써요. 무조건 저 기능을 써요. 아니 이런 좋은 기능이 있는데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치수 기입하는 걸 두려워하냐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제 다 그런 얘기인데 교차하지 않는 위치에 기입한다. 이걸 굳이 교차를 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를 치수랑 그리는데 여기 툭툭툭 이렇게 끊어서 그리는 거 손재도 할 때는 힘들다. 그쵸? 툭툭 끊어 그리고 손재도 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피해라. 라는 거죠. 근데, 피하지 말지어다. 근데 손재도에서는 이걸 피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손재도는 글자 위치가 가운데 기본으로 배열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위치를 옮겨준 게 아니잖아. 치수선 먼저 그리고 그 치수 문자는 나중에 쓰는 거잖아. 그럼 내가 위치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바꿔서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캐드로 오면서 나빠진 건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기입을 해놓고 이 위치를 바꿔주는 게 뭐야? 작업을 하나 더 해야 되잖아. 이게 더 불편해, 캐드는. 그냥 겹치게 두고, 요 배경 기능 쓰시는 게 더 깔끔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H. 치수 보조선을 그어 기입하는, 지름 크기가 대칭 중심선 방향으로 나란한 경우, 치수선은 가능한 같은 간격으로 작성을 하고, 작은 치수를 안쪽으로, 큰 치수를 바깥쪽으로 하여 치수로 수치를 모아서 기입한다. 그러나, 지면 사정으로 치수선의 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치수 수치를 대칭 중심으로 양쪽으로 번갈아 기입해도 좋다. 이게 뭐냐? 자, 여기 이제 지름 치수가 나와 있는 거 여기니까. 이거 다시 지우고 할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쪽으로 지름 치수를 계속 꼽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렇게 해서 지름 치수를 기입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이건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딱 찍고 클릭하고 저 10mm죠 지금은. 이게 문자 높이 2.5로 했으니까 10이 아니라 7mm. 10mm가 맞나요? 9mm인가? 10mm가 맞구나. 10mm.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LI. 이거 프로프로 C까지 붙여줄게요. 더블 클릭해서 그냥 프로프로 C. 이 프로프로 C 지름 기호 붙이는 것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수작업 방식이고 요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큰 원직경이 이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 내려놔야죠. 여기다 내려놓고 이제 저 문자 높이 2.5니까 2.5일 때 저 얼마 뛴다고요? 7mm. 여기다 이제 7mm. 이렇게 돼. 기본적으로 이제 요 문자가 2개 들어가고 좀 남을 정도. 이렇게 기입한다. 이제 또 한 가지 프로프로 C 붙여주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치수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특성창을 띄워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보면 이제 1차 단위에 보면 치수 머릿말이 있어요. 프리픽스라고 하는데 치수 머릿말을 딱 선택해서 여기다가 프로프로 C 그 다음에 닫아줘. 그럼 이제 이렇게 파이가 붙었죠. 이 방식하고 이 방식하고 뭐가 차이 나냐.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직관적으로 편한 게 얘가 편할 거예요. 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얘는 굳이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특성창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프리픽스를 찾아가지고 프로프로 C인데 이게 이제 한 군데만 파일을 붙인다라면 얘가 편해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수정하는 게 편해.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제 어차피 여기는 PCD니까 파일을 안 붙일 거예요. 자, 여기를 찍고 나서 저는 여기서 7mm를 빼줘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PCD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얘는 PCD 한 번만 나올 거니까 여기서 이제 P.C.D. 그리고 간혹가다 여기 파이 붙이시는 분들 계신데 파이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D가 뭐야? 디아미터, 지름이야. 파이가 뭐야? 지름이야. PCD는 피치1 지름 40. 이게 뭐야? 그래서 절대 붙이는 거 아니에요. 간혹가다 저기 파이 붙이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그러지 마.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PCD는 PCD만 붙이는 거야. 자,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도 이제 원이에요. 요 직경이 들어가겠죠. 자, 이것도 7mm를 띄우겠죠. 7mm씩 이렇게 균일하게 뜨니까 얼마나 깔끔해. 이거 손으로 대충 놓은 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확 차이 나요. 그리고 도면 보는 사람도 이렇게 깔끔하게 기입되는 게 좋아. 이래야지 분량이 덜 난다니까. 꼭 작업자 배려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치수 기입은 대충 하더라. 왜 그래? 좀 깔끔하게 좀 해주면 안 돼? 꼭 그거 대충 해야 돼? 인생이 그렇게 바빠? 요거 좀 맞춘다고 그거 가지고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은 나는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너 게을러서 그런 거야. 대부분 이런 거 안 맞추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게으름이 되게 많아요. 근데 도면 그리는 사람이 도면 그리는 데서 게으름이 있다라는 건 죄악이야. 도면 그리는 사람은 뭐 하나를 해도 정밀하게 할 생각을 해. 이렇게 정밀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도면 분량이 적어요. 대부분 바빠서라는 핑계 대는 사람들의 도면을 보면은 어딘가 소수점이 어긋나 있고 어딘가 뭔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어. 왜? 귀찮아서 대충 하니까. 그것 때문에 도면 분량 되게 많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강사님 중에 일부 이제 이거 대충 대충 놔도 되는 건 맞기는 한데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나중에 본인이 프로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짬밥이 몇인데 내가 이거를 일일이 맞추고 있냐, 대충 눈대중으로 맞출게. 그걸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애당초 학생한테 나태를 가르친다라는 것 자체는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너 이거 정밀하게 맞추는 거 내가 니들한테 강요는 안 할게라고 저도 얘기를 해요.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시연을 보일 땐 무조건 정밀하게 맞춰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분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대충 그리는 습관을 들였다고 한다면 직장 가서 저 같은 상사는 만나지 않기를 바라세요. 저는 제 밑에 직원들이 이거 딱 진짜 한 번에 눈에 봤을 때 조금이라도 틀린 게 눈에 띄게 대충 났는데 눈에 띄게 대충 났다라고 하면은 바로 집어 던져버려요. 집어 던져 다시 해와. 누가 치수기 따위로 하래. 전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이제 게으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회사에서 저 같은 상사 안 만나기를 바래요. 자, 이야기 30%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파일을 붙여준 거하고 앞에 프리픽스 머릿말을 이용해서 붙여준 거하고 뭔 차이냐? 이런 차이예요. 우리 속성 복사 있잖아요. MA. MA 해가지고 내가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한 거는 클릭해서 클릭 붙여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 근데 프리픽스를 사용한 건 클릭해서 클릭하면 바뀌어요. 왜냐면 프리픽스는 속성이니까. 속성은 카피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있을 땐 이게 편한데 하나만 있으면 이게 편한데 이걸 단체적으로 할 때는 프리픽스로 해주는 게 낫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저거를 이제 텍스트 에디트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 머릿말로 붙여주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좀 그렇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한꺼번에 선택해서 머릿말 프리픽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왜냐면 지름 나오는 것만 계속 치수를 기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도면을 치수 기입할 때 생각하면서 기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파이가 나왔을 때 프리픽스를 이용해서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속성 복사로 계속 붙여주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프리픽스 쓰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프리픽스를 이용하는 것도 팀 업데이트 하면 저 날라갑니다. 팀업으로 이제 처리를 해버리면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프리픽스 값이 날라버리기 때문에 팀 업데이트 자주 쓰시는 분들은 저 기능 안 좋아해요. 프리픽스는 안 좋아합니다. 그냥 무조건 더블 클릭해서 치수 문자 자체를 수정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제 모든 지름마다 한 번씩 다 더블 클릭해가지고 파일을 수작업으로 붙여주셔야겠죠. 그런 이제 무식한 일이 벌어진다.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도면 작성하는 데는 성향이 나눠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도면 일을 같이 하면은 자기 성향하고 안 맞아서 되게 트러블이 많아요. 아 이거 왜 그리지? 왜 이렇게 그리지? 그거 가지고 싸움 많이 합니다. 뭐 어떤 방식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치수선의 끝의 흐름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고 중앙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형상으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이 밑변이 되는 이 밑변이 되는 이등변 삼각형의 형태로 화살표의 끝점이 모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써 있는 내용이에요. TS 교육에. 그래서 작은 치수를 먼저 안쪽에다 기입을 하고 점차적으로 큰 치수를 기입을 해야지 이런 삼각형의 형태로 기입이 된다. 그래서 큰 치수를 바깥쪽으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작은 치수를 안쪽으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안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치수를 모아 기입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그러나 지면사정이라는 게 뭐예요? 도면 양식의 크기의 제한 때문에 치수 간격을 이렇게 충분히 넓게 벌리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치수 문자 하나밖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치수 문자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무조건 강제 사항은 아니란 얘기예요. 도면의 공간이 모자르면 이렇게 치수 문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기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면 양식의 사이즈가 좀 안 되는데 그렇다고 도면 양식을 키우면 너무 커져가지고 그림이 너무 작아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입할 수밖에 없다는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이 32파이가 이 선에 대한 치수인지 이 선에 대한 치수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몰아넣으면 헷갈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때는 이 치수는 이쪽으로 보내고 이 치수는 반대쪽 화살표 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치수는 또 반대쪽 화살표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치수는 이쪽 화살표 쪽으로 보내가지고 지그재그 이렇게 여기서 지그 하게 하면 좀 덜 헷갈린다. 덜 헷갈린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요 두 번째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양쪽으로 번갈아 기입해도 좋다. 이렇게 기입할 수도 있다. 단 이건 뭐 도면의 공간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라는 겁니다. 이게 된다고 하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나 귀찮은데 다 좀 촘촘하게 이렇게 박아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 마라.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어요. 도면 용지가 모자라, 도면 용지가 넉넉한데 이 지랄을 한다. 그건 잘못 그린 거다. 미친놈이다. 라는 거죠. 도면이 넉넉하면 이러지 마라. 도면이 공간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을 때 저렇게 기입해라. 넉넉하면 이렇게 기입해라. 이게 제일 확실해요. 없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선이 길고 그 중앙에 치수 값을 기입하여 하면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단말에 이제 기호 근처에 치우쳐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중앙에다 기입하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반단면도처럼 이렇게 반이 잘려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나 해당하지, 일반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너무 긴 치수에 대해서 이거를 이쪽에 몰면 애매하잖아. 이것도 긴 치수인데 글 문자에 비하면 상당히 긴 치수인데 이걸 이쪽으로 몰면 애매하죠. 이쪽으로 몰아도 애매하고 가운데 있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나 한쪽에 치우쳐 기호 근처에 한쪽 단말에 기호 근처에 치우쳐 기입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 이렇게 일부분을 잘라서 표현했을 때 가능한 거지. 이렇게 온전한 형태가 다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치수 수치 대신에 문자 기호를 이용해서 좋다. 이 경우에 수치를 별도로 표시한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저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듈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공용 부품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이제 예시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축을 가지고 예시를 드는 게 가장 좋으니까 축을 하나 카피를 할게요. 카피를 하고, 여기 이제 키움 뺄게요. 뭐 여기 키움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이제 요렇게 생긴 부품이 있는데 요 비슷하게 생긴 게 요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다 달라. 저는 이제 10mm 줄이고 여기서는 20mm 줄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30mm 줄일게요. 이렇게 다 달라. 다 다르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한 장 도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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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나머지 치즈는 다 똑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러지 말고 이제 이런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흔히 파단도라고 하죠. 이제 요 길이를 이제 잘라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스플라인으로 많이 처리를 해요. SPL 파단선이니까 파단선은 이제 우리 뭐예요? 어, 자유곡선 형태 가는 자유곡선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S자 형태로 지그 제구 여기에 딱 닿게 이렇게 그립하고 카피 중간에 일정 공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는 파단선이니까 가는 실선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제 파단도라는 거 요 길이를 줄여서 그린 건데 얘를 기준으로 하면 길이를 줄인 게 아니지만 나머지 것들을 기준으로 하면 길이를 줄여서 이제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놓고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하는데 일단 그냥 대충 직렬로만 기입을 할게요. 이렇게 기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높이에 맞추고 이게 25니까 7mm. 7mm가 10mm지. 3mm 더 뛸게요.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DCO 이렇게 기입하고 이렇게 기입하고 이렇게 기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기입을 했으면 이게 이렇게 16이라고 딱 돼 있으면 뭐예요? 얘만이잖아. 그러면 결국 이 파단선을 처리를 했어도 나머지를 다 그래 도면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16이라는 치수를 없애버리고 문자로 쓰라는 얘기예요. 기호를 문자 기호를 이용해라. A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붙이거든요. A를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A를 쓰고 대신에 표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표는 이제 사이즈는 이제 자기가 정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문자로 피서는 치수 문자 지금 2.5 쓰고 있으니까 2.5일 때는 한 칸 높이 한 7 정도로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것도 자기가 정하는 건데 2.5면 2배 이상, 5 이상이면 되는데 5는 너무 타이트하고 7.5, 7.5래. 7. 그리고 대충 할게요, 대충. 오 너무 높은가? 7로 하면 너무 높은가? 7로 하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5 바꿀게요. 5 대 6으로 할게요. 한 칸의 높이를 6으로.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DT. 자리 맞추기 J는 MC. 일단 여기 대충 놓을게요. 대충 놓고, 왜냐면 지금 칸 사이즈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문자 높이는 2.5. 치수 문자 높이랑 동일하게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회전각도 없이 SPEC. 이제 이거는 어떻게 적냐는 자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영어로 스펙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이제 정의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죠. 그리고 A라고 적어요. 스펙 A. A의 이제 스펙이다. 라는 걸 이제 A의 값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게 부품이 이제 뭐 어디에 사용된다 아니면 뭐 뭐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줄 거예요. 이제 부품 A, 부품 C, 부품 B, 부품 A, B, C라고 할게요. 커피. 그로 이제 6mm만큼 내리고 여기다가는 부품 1. A라고 하면 저 스펙 A 값하고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부품 1. 그래서 6. 그다음에 12. 부품이 지금 몇 개죠? 부품이 4개니까 한 칸 더 있어야겠네요. 옵셋 6, EX 연장해주고 CO 6. 그래서 부품 2, 3. 아, 표를 작성하는 스타일은 이제 개개마다 달라요. 그리고 CO 커피로 한번 처리를 해보면 자, 여기서부터 대략적으로 이 정도 빼면은 한 15mm 빼면 되겠네요. 16mm, 16mm 빼고 자, 여기서 CO 요 16칸을 여러 개를 만들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는 9분이라고 적고요. 여기는 수량 적고 여기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럼 이제 부품 1, 2, 3, 4가 됐고
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이다 그러면 부품 1번은 이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46이 돼야 되고 여기는 36. 여기는 이제 10mm째가 뺐으니까 당연히 26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16이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스펙 A 값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 스펙 안 적고 그냥 A 이렇게 적은 경우도 있어요.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품 1은 46, 부품 2는 36, 그 다음에 부품 3은 26, 그 다음에 부품 얘는 16, 부품 4는 16, 그리고 이제 얘는 부품 1은 뭐 3개 필요하다, 부품 2는 2개 필요하다, 부품 3은 10개 필요하다, 부품 4는 1개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같이 첨부를 해요. 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나머지 치수를 기입을 안 했지만 나머지 치수 다 기입됐다고 한다면 뭐 요거 표랑 얘만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체 길이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면은 항상 전체 길이가 기입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무조건 전체 길이 기입이 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7mm 이렇게 되면 중복 치수니까 이제 여기는 가로치고 이제 참조 치수로 원래 이제 가로치고 참조 치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A만 가변 치수가 아니죠. A 값이 달라지면 뭐예요? 나머지 치수가 다 같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 138도 치수가 달라져야지.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되면 변수가 2개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줘요? 또 B를 해줘야 돼. 가로치고. B는 참고 치수 해주고 뭐예요? 요 칸을 하나 늘려줘야지. 이렇게 해서 늘려주고 여기는 뭐예요? B라고 해줘야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가 총 얼마였죠? 138이었으니까 여기가 부품 4가 138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148, 158, 168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제 같은 도면에 같이 첨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이가 얘기하는 치수 수치 대신에 문자 기호를 이용해도 좋다라는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의 치수만을 가지고 있는 부품에서 이런 경우는 잘 안 사용을 안 해요. 그냥 직접적으로 치수에다가 치수 값을 정의해 주지. 근데 이런 문자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한 부분의 치수에 여러 가지의 치수가 들어가는 이제 일반적으로 모듈화 부품, 이제 공용 부품이라고도 하고 여러 군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데 한 군데의 치수만 다르다 아니면 두 군데의 국부적인 치수만 다르다라고 할 때 그 도면을 다 따로 만들어 놓기에는 설계적으로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를 첨부를 해가지고 이 경우 수치는 별도로 표시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별도로 수치를 표시해준 표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한 장의 도면으로 네 장의 도면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처리해 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치수를 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제2의 항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케이스 규칙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치수 값들은 어떤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치수 값을 입력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훨씬 넘었는데, 긴 시간 동안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